작년 5월인가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문자와 함께 서울 전역에 긴급 사이렌이 울려 퍼졌었죠. 야, 마침내 전쟁이 난 건가? 이젠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난감해하는 기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아주 극히 희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 부정하기도 어렵죠. 미친놈 하나가 버튼 하나 잘못 누르면 시작할 수도 있으니까요. 두 번의 세계대전과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열쇠는 푸틴인데요. 미국이 이 전쟁에 중동이나 남미에서처럼 쉽게 개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러시아의 핵 때문입니다. 자칫하다간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까요. 김진명 작가는 이 점에 주목하고 오랜 고민 끝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내놓았는데 그 결과물이 푸틴을 죽이는 완벽한 방법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는 독자라면 결말을 상상하면서 읽어보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러시아의 핵전력은 미국과 서방 세계가 두려워할 만한데요. 핵전력의 중심에는 차세대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RS-28 사르만, 핵추진 핵어뢰 포세이돈이 있는데요. 이들의 재원을 보면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RS-28 사르맛은 2022년 4월에 시험 발사했습니다. 최대 사거리가 18,000km로 지구 전역을 커버할 수 있고 속도가 마하 20.7이라 요격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한 발의 파괴력이 TNT 100만 톤급으로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2000배 위력입니다. 포세이돈은 핵탄두를 장착한 핵어뢰인데요. 사거리는 1만 킬로, 위력은 100메가톤으로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수소폭탄으로 알려진 차르 봄바보다도 더 파괴적입니다. 미국에서 같은 핵폭탄이 뉴욕시에서 폭발할 경우를 시뮬레이션 해보았더니 무려 800만 명이 죽고 600만 명 이상의 부상자가 생긴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푸틴이 핵미사일을 날린다면 미국의 반응은 첫 번째, 3차 대전을 막기 위해 억울하지만 참는다. 두 번째, 핵을 날려 맞대응한다. 두 가지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1번은 아닐 것 같고요. 아마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러시아를 멸망시키자는 여론이 폭발할 겁니다. 이때 만약 세계대전을 피하려면 참아야 한다는 주장을 외치는 정치인은 그 자리에서 총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핵미사일을 날려 맞대응한다면 통쾌하긴 하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구가 폐허가 되는 결과가 남을 겁니다. 따라서 두 가지 모두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없는데요. 김진명 작가는 그래서 제3안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선택이 어떻게 생각하면 절묘하고 또 어떻게 보면 현실성이 없을 수도 있는데 작가가 이 정도 상상력을 발휘했다는 점은 높이 사고 싶네요. 케빈 하는 미국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천재적인 전략가이자 한국계 미군입니다. 군을 떠나서 에티오피아 주민들을 도우며 살던 중에 사관학교 동기인 스토니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미국 정부의 극비 작전을 맡게 되죠. 바이든 대통령에게 기상천외한 작전을 제시하며 승인을 받습니다. 이 작전은 도 아니면 모시게 무모한 작전이었지만 결국 성공을 거두면서 작전 목표를 완수하죠. 미하일은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우에서 살던 중에 러시아군의 습격으로 중상을 입고 아내와 딸은 잔혹하게 살해당합니다. 자살을 시도하다 실패한 후에 전장에서 죽기 위해 최전방에서 열심히 싸우지만 오히려 영웅이 됩니다. 전투 끝에 총상을 입고 후송된 후에 케빈 한을 만나서 작전팀의 일원이 됩니다. 이야기 처음에 등장해서 저는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비중 있는 조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지부진해지자 푸틴의 고민은 깊어만 갑니다. 이대로 휴전한다면 정치 인생이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시진핑은 이때 휴전은 책임질 테니 핵을 쓰라고 푸틴을 부추기죠. 사실 시진핑의 내심은 러시아가 핵으로 미국의 재래식 전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잠수함 사령부는 해골의 포세이돈을 탑재한 러시아 핵잠수함 벨고로드의 행방이 묘연해지자 전략 핵잠수함 로드아일랜드를 흑해에 침투시킵니다. 나중에 사진을 공개해서 러시아를 압박하려는 의도였죠. 하지만 러시아 잠수함들의 추격을 받고 도망치던 중에 로드아일랜드호는 암초와 충돌하고 항해불능 상태가 돼서 수리를 위해 부상하고 맙니다. 한편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은 푸틴에게 휴전을 권유하지만 푸틴의 무리한 휴전 조건 고집 때문에 수포로 돌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믿었던 에르도안 대통령이 등을 돌리자 푸틴은 꼭지가 돌아버리죠. 스탈린과 고르바초프의 환상을 보던 푸틴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100킬로톤급 핵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공표합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러시아에게 양보할 경우 나토를 탈퇴하겠다는 바이든의 협박으로 나토 회의는 별 소득을 얻지 못하고 그 사이에 핵미사일은 키이우로 발사됩니다. 키이우는 우크라이나 수도이자 최대 도시로 면적은 서울보다 더 큽니다. 2021년 기준으로 거주 인구가 약 300만 명인 대도시인 이곳에 만약 100킬로톤급 핵미사일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폭신 반경 600m 하는 1억 8천만 도의 플라즈마 화구가 생성되며 그 안에 모든 물체를 말 그대로 소각시켜버립니다. 히로시마 원폭 당시에 폭신지에서 250m 떨어진 곳에 앉아있던 사람이 그림자만 남기고 증발한 사진은 유명하죠. 반경 1.2km까지는 20psi에 달하는 충격파가 지상의 모든 생명체와 건물을 파괴합니다. 대다수 콘크리트 구조물은 9psi 이상, 초속 111m의 바람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 정도 풍속은 토네이도에서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무려 이 2배의 풍속이면 어느 정도의 위력인지 감도 오지 않습니다. 폭신반경 2km 내에서는 감마선과 중성자선 등 방사선에 노출된 사람들의 50% 이상이 몇 시간 혹은 몇 주 내에 사망합니다. 반경 2.4km까지는 충격파의 여파로 고막이 파열되고 또는 부서진 유리나 건물 파편으로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반경 4.7km까지는 화구에서 생긴 강력한 열 복사선으로 3도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핵폭탄의 폭발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였고요. 이제 가장 큰 피해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낙진이죠. 낙진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당장 느끼지도 못하며 피해 범위가 수십에서 수백 킬로에 달하기 때문에 피해 규모로 따지면 가장 큽니다. 낙진에 오염될 경우 자식들에게까지 피해가 가기 때문에 최악인 거죠. 우리의 주인공 케빈하는 미하일을 포함한 일행 6명을 데리고 극비작전 오퍼레이션 네버 어게인을 발동합니다. 작전명이 다시는 잊지 않을 작전이라는 뜻이니까 그 영향력을 직접 시사하고 있는 셈입니다. 작전 결과 푸틴은 러시아 장정들의 쿠데타로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습니다. 사실 이 소설의 핵심은 푸틴의 죽음이 아니라 쿠데타가 일어나도록 유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과정은 이 소설을 아직 읽지 않은 독자들을 위해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이 궁금한 독자분들은 책을 읽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가는 독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마지막에 로드아일랜드호 사건 조사 담당 샤프머니 케빈을 찾아가 미스터리를 풀도록 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개연성을 갖추기 위해서 상당한 고민을 했다고 짐작이 되더군요. 단 2가지 점만 제외하면요. 첫 번째 의문은 푸틴 사후 종전 처리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러시아의 100년간 천연가스 무상 공급 소식에 열광하면서 전후 처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장면인데요. 우크라이나 수도에 핵이 떨어져서 최소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났을 텐데 고작 100년간 가스 무상 공급으로 그 피해를 잊을 수 있을까요? 만일 그렇게 전후 처리를 하려 하는 지도자가 나온다면 국민들의 분노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핵폭탄의 피해를 마치 미사일 한 발이 오발한 것 사건처럼 처리한 부분은 너무 아흔이란 마무리처럼 보입니다. 두 번째 의문은 작전 과정에 대한 의문입니다. 오퍼레이션 네버 어게인은 로드아일랜드호가 좌초해서 수리를 위해 부상해야만 비로소 실행 가능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드아일랜드호가 좌초된 계기는 러시아 잠수함들의 추적을 따돌리려다 암초의 센서들과 소나가 부서졌기 때문이었거든요. 우연한 사고였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케빈하는 로드아일랜드호가 회피기동 중에 좌초할 거라는 사실을 미리 예견했다는 건데요. 이걸 진짜로 내다봤다면 케빈하는 백악관 앞에서 돗자리 깔고 미국 정치인들의 점을 봐줘야 합니다. 전개 A처럼 2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긴 하지만 푸틴을 내부로부터 몰락시킨다는 발상, 그리고 그 발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 이너서클 밖의 인물이 주도해서 기상천외한 작전을 실행한다는 구성은 매우 좋습니다. 혹시라도 이 소설이 영화화되는 일이 있다면
조금 전에 지적한 두 가지 의문점을 어떤 식으로든 수정 보완하면 좋겠습니다. 소설을 읽으면서 어떤 식으로 작가가 푸틴을 죽이고자 하는지 상상하며 또 독자 나름대로의 해답을 생각해 보는 것도 즐거운 경험이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즐독하십시오.